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다파뉴스입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인데요. 올겨울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첫 소식입니다. 여성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방조달 참여 확대와 수평적 개양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그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조달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을 위해 적격심사 시 여성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여성고용 촉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방위사업청은 국방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CEO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방조달 업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성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 발전 제언과 토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재익 계약관리본부장은 청과 여성기업 간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 국방조달 분야의 참여 확대와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정책 간담회가 우리 군과 여성 경제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협력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가 바람이고 또 평가입니다. 향후 방사청이 국가계약법과 또 훈련, 규정에서 보장되는 의뢰 기준을 작용해서 여성 기업인들의 제품 또 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방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기준 여성기업의 방위사업청 국방조달계약 현황은 241건, 1,100억 원이며 전력운영사업 약 1조 5천억 원 중 약 7%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우수한 여성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계획입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방산기술통제관 주관으로 서울 경기 지역의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 간담회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는 정부 3.0에 발맞춰 갈수록 증대되는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방산기술보호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쌍방향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방산기술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인 어떤 통제 체제의 흐름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트렌드 등을 설명을 드리고 현안상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술보호 강화 동향과 대응 방향,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과 추진 현황, 자율적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현안 사항을 설명하고 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며 방산업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를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지속 활용해 방산업체의 자율적 기술보호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국방 R&D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 군정비부대의 기술 인력에게 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하는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 6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술 인력의 노력을 격려하고 이를 통해 국방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수상 대상 실적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기술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천궁 유도 성능 분석을 위한 교전급 전술환경 모의 기술 개발과 i3 시스템의 K11 복합형 소총 사격 통제 장치용 열상 검출기 부품 국산화가 차지했습니다. 장려금 수여식 행사에서 문기정 획득기획국장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 민관군이 모두 합심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으로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의 사기가 진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21 복합형 소총, K21 보병 전투 차량,
방탄복과 주요 군수품에 대한 공개 품질 시연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연회는 국회와 언론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 최근 문제 제기되었던 주요 무기와 군수품의 품질 관련 의혹에 대해 실제로 장비와 물자들의 성능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해 보임으로써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K21 복합형 소총이 자석이나 외부 충격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것이 직접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K21 보병 전투 차량의 파도마기가 강도가 낮은 재질을 사용하고 파손이 잘 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직접 해머를 파도마기에 강하게 내리쳐서 이상 없음을 보이며 잘못된 루머임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편 적의 주력 소총의 방호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재 보급 운영 중인 구형 방탄복은 적의 주력 소총인 AK-47 소총탄의 방호가 가능하고 2014년부터 보급 중인 신형 방탄복은 적의 신형 소총인 AK-74 소총탄까지도 방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외에도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된 율곡 2함 등 4개 사업에 대한 조치 사항과 사진 자료 등을 현장에서 제공해 궁금증과 일부 오해를 해소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시연하고 설명한 장비와 물자들은 우리 기술로 개발해 전력화된 것들로서 개발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들을 성실히 보완해 나감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파단신입니다. 군 비행안전 문화 소통의 일환으로 가망인증제도 개선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행안전 관련 기관 협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개발 군용 항공기 수출이 증대되고 국내 첫 개발 민항기와 소형 민수 무장 헬기 등 민군에서 공동 활용하는 사업 등 사업 형태와 환경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절차 개선과 국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망인증 주 전문기관뿐 아니라 해군 방사청 등 비행안전과 관련한 모든 기관이 참여해 제도 개선 토의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수품 조달 업무의 발전을 위한 제2회 군수조달 발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 3.0 구현을 위한 군수조달 업무 혁신을 주제로 국방부와 각 군, 업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14년 군수조달 혁신 추진 성과에 대한 발표와 향후 계획이 논의됐으며 시험 성적서 위변조 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국방 품질 정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 계획지원부장은 이번 세미나가 군수품의 안정적 경제적 조달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문화 조성 유지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방산업체 200여 개를 대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알리고 고충을 상담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평소 권익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협력업체 등 중소방산업체를 위주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체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업체에서는 적격 심사 지연에 따른 납품기한 연장 및 소규모 업체 원가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며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옴부즈만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무기체계 품질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2014 국방 램 업무 발전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방위사업 분야에 적용 중인 램 업무와 램 시험 평가 사례가 발표됐으며 민간 산업 분야 신뢰성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 램 업무 분야의 민군 협력 가능성과 제도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신뢰성 향상을 위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상용 운영체제 개발 과정의 성장 관리 방안이 논의됐으며 자동차 항공기 산업 분야의 핵심 부품에 대한 신뢰도와 품질 향상 사례 등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세계일보부터 보겠습니다. 국산 파워팩, 엔진과 변속기가 장착된 K2 흑표전차 100여 대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실전 배치된다는 기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제8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2 전차 2차 양산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K2 전차 양산은 미래 전장 환경과 전력 구조에 적합한 기동력, 화력,
방호력이 향상된 첨단 주력 전차를 획득하는 사업이라며 북한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인 기갑 전력을 질적으로 극복하고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석만 갖다 대도 발사되고 바닥에 떨어뜨리면 고장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K-11 복합소총이 자석이나 외부 충격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인데요. K-11은 5.56mm 소총탄과 20mm 공중탄을 함께 쓸 수 있는 무기로 모여있는 적이나 은폐된 표적을 제압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것입니다. 다락대 시험장에서 진행된 공개 시연회에서 K-11은 실사격 과정에서 탄약 폭발이나 공중 폭발탄 자동 발사, K-11 작동 불능 등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신문입니다. 우리 군이 창설 이래 처음으로 무인 로봇을 포함한 무인 무기 체계로 전쟁까지 수행하는 마스터 플랜 수립에 나섰다는 내용인데요. 합참은 미래 한반도 전쟁에서 무인 로봇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 전쟁에서 무인 로봇이 참여하는 새로운 전투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무인 로봇 전쟁 수행 전략 또한 개발될 예정이라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 세계 무인 로봇 산업의 선점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이상으로 다파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